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이제 니와는 발세지고 본사 2-4번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06페이지이고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강원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는 여기 양양에 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7번 국도, 지금 7번 국도인데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한북한 국경선이 있지만 예전에 없었죠. 지금 가면 여기 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양의 의상대를 가게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제 의상대를 보러 갔었습니다.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종까지 다 불탄 적이 있었는데 낙산사가 전소돼서 지금은 다시 재건한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자, 니화는 벌써지고 해보겠습니다. 니화는 여기 나무가 보이고 여기에 풀초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풀이니까 꽃이 되겠죠. 앞에 있는 이 이자는 베리자입니다. 베리. 그래서 백꽃이죠. 백꽃은 하얀색인데 백과즙처럼 하얀색인데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가 이 바로 이화가 이 백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북한에서 백꽃 계집 큰 배움터라고 한다는 그 농담도 있습니다. 이 계절은 이제 봄을 너무 선생님 말 믿지 마세요. 자, 우스갯소리겠죠. 백꽃은 발시어는 벌써가 되겠고요. 벌써 떨어지고 지고입니다. fall 지고라고 하겠습니다. 지고. 자, 그러면 백꽃은 벌써 지고 하고 접동새가 슬피 운다. 그러면 요게 짝이 이루니까 대꾸가 되겠죠. 그럼 접동새가 슬피 운다고 하면 청각적 심상이니까 앞에 부분은 시각적 심상이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낙산은 지명입니다. 끝에 있는 글자를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산은 지명이니까 선생님이 대가로를 치겠습니다. 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동반인데 동쪽이죠. 동서남북 할 때 선생님이 똥이라고 썼는데요. 동쪽 밭의 밭고랑입니다. 밭고랑. 동쪽 밭고랑 쪽으로 의상대를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의상대는 쌤이 또 여정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이때는 건물입니다. 건물. 여기 보시면 쌤이 여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게 정자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의상대입니다. 얘가 의상대예요. 의상대 오르게 되는데 의상대가 여정이면서 여러분 관동 8경 있잖아요. 관동 지방의 8가지 유명한 8경 중에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관동 8경의 3번째 청간정 했었잖아요. 여기 4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관동 8경의 4번째 의상대에 올라앉아. 지금 발음하고 똑같죠? 앉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그러면 이제 해를 보러 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해 도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출, 해가 돋는 것을 보리라 하는 거는 보려고. 그러면 일출을 보려면 아침에 일어나면 늦죠. 그래서 밤중쯤에 일어나니.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이 예전 했던 말 중에 하늘에 떠 있는 천체, 이게 땅바닥이면 해와 달과 별은 임금을 상징한다고 말한 적 있죠? 그죠? 해, 달, 별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얘는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운이 지피난동. 상운은 아주 조짐이 좋은 상서로운 구름이 상서로운 구름만 알아도 됩니다. 지피난둥 하는 거는 뭉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하다. 융용 6마리의 용이 드래곤이 밭에나도 떠받치는 듯하다. 떠받치는 듯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한 줄을 조금 축소해서 보시면 상운이 찝히난동, 융용이 밭에 난동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죠. 뭐가 뭐 하는 동.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꾸법이 되고요. 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바다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가 있는데 그 해가 이제 뜰 때요. 해가 뜨는데 여기 밑에 용이 6마리가 해를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용은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잖아요. 임금을 아래에서 위로 보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충신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용도 충신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주로 하고 있죠. 바다해 하는 건 바다에서 떠날 때는 선생님 요거 떠 할 때 요거 앞에 거를 빼버리고 뒤에 거를 2번 하면 된다고 그랬죠. 떠날 때는 그럼 뭐가 바다에서 떠나냐면 해가 바다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은 1000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직역하지 말고 의역을 하게 된다면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현대어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온 나라가 일렁거리더니 그래서 지금 해가 뜰 때 여기 이제 온 세상이 일렁거린다는 거는 빨갛게 물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 중에 하늘천 아시죠? 하늘 가운데 치솟아 뜨니 해가 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여러분 그 모발 할 때 여러분 털발 알죠? 털입니다. 여기 털모자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털도 셀 수 있겠구나입니다. 털도 셀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매우 밝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바느질 할 때 우리 바늘 귀에 실을 꿰잖아요. 근데 눈이 안 좋으면 돋보기를 쓰거나 자세히 가까이 대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이 가는데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밝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밝다. 아주 환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요 그림에서 지금 이게 수평선이라면 이제 해가 하늘 가운데 뜨니까 빛이 비쳐서 매우 밝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뜻인데요.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세라는 것은 머물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머물까 두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 근처에 구름이 머물게 된다면 해를 가려보내는 거니까 이 구름은 나쁜 구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라를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잖아요. 나라를 걱정하는 부분. 그래서 근시무의 나라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305쪽 말고 조금 앞으로 와서 우리 교과서에 그 건덕밀국은 1페이지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302쪽에 보면 쌤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군지정, 우국지정, 인생무상, 선정포부 정리했는데 여러분 우국지정을 보시면요. 앞에 뭐 백발일 나왔잖아요. 인걸 나왔던 부분.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열구름 나오는 부분이 우국지정이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같이 알아두시면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조금 더 슬기롭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라는 부분이요. 여러분은 이제 요거 필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200이라고 하는 시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시를 적었는데 19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위부운 능패일이라고 해서 번역하면 모든 뜬 구름들이 해를 가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의 시를 지금 연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요 바꿔서 요 부분은 이제 200의 시를 인용했다 또는 연상했다. 그죠? 연상했다. 200의 시를 연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 어디 가고 그러면 시의 신선이잖아요. 시를 짓는 시의 신선. 한마디로 이제 바람의 아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200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 19절만 남았느냐 이런 데입니다. 남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색깔이 바뀌어 있으니까 조금 빨간색으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19절만 남았느냐라고 하더니 이제 하는 말이 천지간은 하늘과 땅 사이니까 아주 세상의 이럴 정도 하면 되겠죠. 세상에 장한 아주 굉장한 아주 웅장한 장한 우리 아들 이런 말 쓰잖아요. 굉장한 그런 기별 뭐 소식이라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 자세히도 아주 자세히도 표현했구나. 나타냈구나. 이렇게 여러분 현대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표를 칠 수 있으니까 영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일출 부분하고 육룡이 충신을 상징한다는 것. 아마도 열구름 그체에 머물세라는 나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처럼 해를 보기 위해서 의상대에 와서 밤에 여기는 하늘 가운데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이게 만국이 일렁이더니라고 보면 되고 구름이 해를 가려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엔 다행히 해가 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울 때 시각청각 낙산 동쪽 밭두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6마리 용을 아래에서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에서 해가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하늘 가운데 치솟았더니 터를 셀 수 있겠구나.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태백은 어디 가고 19절만 남았느냐. 천지간에 웅장한 굉장한 그런 소식을 자세히도 나타냈구나. 그러면 이 본사 2-4의 정리는 의상대에서 일출의 장관을 봤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했던 보라색,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 부분의 출제 요소가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양양의 의상대를 봤으니까 강릉에 가서 한참 머무르면서 강릉의 경포호수, 그리고 바다, 또 여기는 고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풍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수의 문법은 내일도 오늘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